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다 숨진 장병들과 순국 선열들을 추모하는 어제 대한민국 현충일에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 8대가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를 통보 없이 침범했습니다. 어제가 대한민국 현충일이라는 것을 러시아와 중국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이미 작년 11월에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 6대가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타국의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할 때 사전 통보를 하는 국제 관행을 양국 연합훈련을 이유로 연속으로 깨고 있습니다만 실은 올해 1월에는 중국 군용기 2대가 연합훈련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이 어제 대한민국 현충일에 대한민국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은 의도적 도발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복적인 대한민국 카디즈 침범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묻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방공 식별구역은 중국과 러시아의 상설 군사훈련장으로 전락한 것입니까? 합동참모본부는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강조하던데 영공이 아닌 방공 식별구역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에 내어주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중국,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비롯한 상호 직접적 갈등 요인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최대 무역 교역국입니다. 중국, 러시아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위협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만드는 대통령의 언행부터 꼭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충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는 구체적 보훈 정책이 결여된 말뿐인 보훈에 불과했습니다. 보훈 예산 확대,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순직 관련 법령 정비,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추진, 보훈병원 증설을 강조했던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와 비교할 때 알맹이 없는 말뿐인 추념사였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가 되어 처장이 장관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 특히 사망한 장병들에게 더 큰 명예와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과 국지적 전투, 작전, 경계 중에 성공한 경우이든 실패한 경우이든 사망한 장병에게는 더 큰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분단된 국가에서 국가에 충성하다 희생된 장병들에게 충분한 예우와 보상이 없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충성하겠습니까? 아울러 군대는 신상필벌이 중요한 조직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신상필벌이 다른 나라 군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강한 군대가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전투, 작전, 경계에 성공한 지휘관에게는 더 큰 명예와 더 큰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전투, 작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에게는 엄한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적들에게 패배한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강한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신상, 필벌, 공을 세운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주고 죄를 지은 자한테는 반드시 처벌을 준다는 간단한 원칙도 못 지키는 군대는 강군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